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라마 기궁 5화 예고편을 완전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 예고편은 단순한 퇴마전이 아닙니다. 왕실 붕괴, 인간과 귀신의 음모, 그리고 비극의 시작, 4화까지 쌓아온 모든 폭선이 5화에서 본격적으로 터집니다. 열의와 강철, 그리고 왕실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비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숨겨진 반전과 폭선, 그럼 예고편의 핵심을 하나씩 분석해보겠습니다. 열의의 담담한 대사로 5화 예고편이 시작됩니다. 할머니 무고들도 구했으니 다시 부딪혀봐야지. 하지만 이 한마디 안에는 엄청난 변곡점이 담겨 있습니다. 무고는 열의의 조모, 넙덕이 생전에 남긴 신령한 물건입니다. 열의에게 있어 무고는 단순한 굿도구가 아닙니다. 운명, 과거, 가족 열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상징이죠. 1화부터 4화를 복습해보면 열의는 넙덕의 죽음 이후 무당의 길을 거부해왔습니다. 악신 강철에게 쫓기며 오직 평범한 삶을 꿈꿨던 그녀. 하지만 이제는 선택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싸우겠다. 열의의 이런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존재는 다름 아닌 강철입니다. 강철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악신으로서 열의를 도구로 써야 한다는 본능과 열의에게 느끼는 인간적인 연민과 애착 사이에서 갈등하죠. 특히 5화 이후를 생각하면 이 선택이 두 사람 모두를 상상할 수 없는 비극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의와 강철, 이제 그들은 각자의 이유로 다시 무대 위로 올라설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대는 단순한 싸움터가 아닙니다. 이 무대는 곧 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떠날 생각인 게냐? 강철이 열의에게 조심스레 던지는 질문. 짧고 단순한 문장이지만 이 대사에는 서로 다른 감정과 갈등이 얽혀 있습니다. 강철은 원래 인간을 증오하는 악신입니다. 인간 따위 감정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었죠. 하지만 열의와 함께 지낸 시간이 쌓이면서 그의 내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은 열의를 붙잡고 싶습니다. 하지만 융갑이라는 인간의 기억이 강철을 묶습니다. 융갑은 열의를 소중히 여겼고 그 감정이 강철에게도 남아있습니다. 결국 강철은 열의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의 또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곧 목숨을 건 결전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열의는 선택합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진짜 싸우겠다고. 열의와 강철이 함께 궁으로 돌아가는 이 장면은 두 가지 운명의 출발점입니다. 첫째, 열의는 인간으로서 왕실을 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강철은 악신으로서 마지막 인간적 감정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는 단순한 승리나 패배가 아닌 돌이킬 수 없는 희생과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왕실 내부가 이미 균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열의와 강철이 맞닥뜨릴 진실이 단순한 퇴마전 그 이상임을 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단순한 귀환이 아닙니다. 이건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운명의 심연입니다. 이쪽으로 도망치던 사내와 계집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섬뜩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대사는 단순한 수색 장면을 넘어서 왕실 전체를 뒤흔드는 추격전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우선 여기서 도망치던 사내는 단순한 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궁의 세계관 속에서 도망자는 종종 더 큰 진실을 알고 있는 자였고, 계집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숨겨진 비밀을 의미하는 상징처럼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왕실 안팎에서는 어떤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들과 그 진실을 끌어내려는 자들이 서로 피말리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열의와 강철 융갑,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귀신과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탐욕, 권력욕, 배신과도 싸워야 합니다. 1화부터 4화를 복습해보면 왕 이정은 왕권 강화를 위해 개혁을 추진했지만 내부의 적들은 늘 존재해왔습니다. 대비, 맹청, 병조판서 곽상충, 예조판서 안석주, 이런 인물들은 개혁을 저지하려 끊임없이 모략을 꾸며왔죠. 그 결과 왕의 유일한 혈육인 원자 이광조차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추격전은 단순히 한 명의 도망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왕실을 무너뜨리려는 자들과 그걸 막으려는 자들의 피할 수 없는 충돌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추격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팔척기 같은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는 것. 인간보다 더 잔혹한 권력과 야망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열의와 강철이 다시 궁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추격자가 아니라 오히려 추격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어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끝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배신과 피해 의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부터 준비하거라. 너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것이다. 강철의 의미심장한 한마디가 울려 퍼집니다. 이 대사는 단순한 퇴마 준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열의와 강철 두 존재가 서로의 운명에 깊게 얽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우선 의식이라는 단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귀궁 세계관에서 의식은 단순한 주술이나 퇴마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혼과 영혼을 결속시키는 가장 깊은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열의와 강철은 지금 서로를 완전히 묶는 위험한 결속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의는 알고 있습니다. 강철은 본디 인간을 증오하는 악신이며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여리는 강철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강철 안에는 예전에 윤갑이 남긴 인간적 온기와 자신을 향한 미묘한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철 역시 흔들립니다. 1000년 동안 인간을 저주해왔던 악신이지만 여리와 함께하면서 처음으로 인간 감정의 따뜻함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 이 복잡한 감정이 결국 강철을 과거의 악신이 아닌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속 의식은 위험천만합니다. 만약 강철이 결속 후에도 악신의 본성으로 돌아선다면 여리는 자신의 목숨을 송두리째 내주는 꼴이 됩니다. 게다가 결속 의식이 끝나면 강철 역시 더 이상 완전한 신령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약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다가오는 전쟁, 특히 팔척귀와의 결전에 있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죠. 정리하면 이 의식은 서로를 구속하는 동시에 서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양날의 검입니다. 여리와 강철 둘은 지금 서로를 구원할 수도 서로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운명적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속은 곧 거대한 비극을 부를 거대한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그 왕자를 제물로 바치는 게지. 갑작스레 등장하는 불길한 대사, 이 한마디로 귀궁 5화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됩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악기와의 싸움처럼 보였던 이야기가 왕실 내부 음모와 연결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왕자는 원자 이광이 아니라 대비의 친아들인 영인대군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영인대군은 왕의 혈육이자 동시에 대비 세력에게 있어 정치적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인대군을 노린 이 음모에는 대비, 맹청풍산, 그리고 맹청에 모인 술사들이 깊게 개입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누군가가 아니라 권력자들이 직접 이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왕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대비 세력, 팔척귀와 결탁한 맹청, 눈치 빠른 병조판서 곽상춘과 예조판서 안석주, 이들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왕 이정을 고립시키고 왕권을 무너뜨린 후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모의 방식은 치밀합니다. 직접 칼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대신 재물이라는 명목으로 왕자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고 이를 통해 왕실의 정기를 끊으려 합니다. 팔척귀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도 소름 끼치는 지점입니다. 팔척귀는 단순한 원기가 아닙니다. 왕가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은 존재입니다. 즉 인간과 귀신이 손잡고 왕실을 무너뜨리려는 복합적 음모가 지금 이 순간 궁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리와 강철의 선택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악신을 막는 것이 아니라 왕실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인간입니다. 귀신은 본능대로 움직이지만 인간은 욕망으로 움직입니다. 왕자를 제물로 삼으려는 이 음모, 과연 여리와 강철은 막아낼 수 있을까요? 혹은 이미 너무 늦은 걸까요? 오늘 밤 원자를 천지상에 올릴 것이오. 예고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사, 이 짧은 한마디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왕실의 붕괴이자 귀궁 세계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비극의 시작입니다. 천지상은 하늘과 땅에 제를 올리는 신성한 제단입니다. 하지만 이번 제사는 결코 신성하지 않습니다. 팔척귀를 부르고 왕자의 생명을 제물로 삼아 왕가의 기운을 끊어버리려는 모독적인 의식입니다.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원자 이광일까? 아니면 대비의 아들 영인대군일까? 예고편은 둘 다 위험에 처한 듯한 암시를 던집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 왕실 혈통 중 누군가가 오늘 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리와 강철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시간은 없습니다. 왕실 내부는 이미 음모로 가득 찼고 팔척귀와 외다리기 같은 악기들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철, 그 역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인간 강철이 아닌 악신 강철로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여리와 함께 인간의 편에 설 것인가? 강철은 분노합니다. 수천 년을 기다려온 승천의 꿈이 좌절됐던 그날처럼. 하지만 동시에 여리의 따뜻한 감정에 흔들립니다. 한편 왕 이정 또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강철과 여리를 앞세워 팔척귀를 궐 밖으로 유인하려 하지만 상대는 왕실조차 집어삼킬 악령들입니다. 오늘 밤 모든 운명이 뒤바뀝니다. 성공하면 왕권을 지키고 실패하면 왕실 전체가 몰락하는 밤. 그 한가운데 여리와 강철은 운명처럼 서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자신들을 짓누르는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밤이 그들의 마지막이 될까요? 귀궁 5화 그 시작과 끝을 절대 눈을 떼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분석한 귀궁 5화 예고편, 단순한 테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리와 강철의 결속, 왕실을 무너뜨리려는 음모, 팔척귀와 외다리기까지 얽힌 거대한 비극. 5화는 왕실 붕괴와 인간 귀신의 충돌이 본격화되는 시작점입니다. 모든 복선은 깔렸고 오늘 밤 진짜 지옥이 열립니다. 과연 여리와 강철은 운명을 거슬러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밤이 그들의 끝이 될까요? 놓치지 마세요. 귀궁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